역사 보면 그 위에 보면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지금 맨 위에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이 전체가 이제 소유권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그림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면 이제요 전체적으로요 어떤 그 뭐죠 우리가 물권법이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여러분 뭐예요? 권리죠. 권리. 소유권은 권리란 말이죠. 소유권은 여러분 뭐가 있어요? 먼저 점유 권능으로 되어 있어요. 점유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한다? 사용하고 수익하죠. 사용 수익 권능이 되어 있고요. 이걸 뭘 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죠. 처분 권능으로 되어 있죠. 이런 그럼 권리가 뭐예요? 권리. 선생님들이요 법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다 권리가 뭐냐고 다 얘기하죠. 한마디씩. 뭐 그 말이 틀리다는 건 아니고요. 권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원래 권리는 뭐예요? 뭔가 내가 침해가 있으면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죠. 그것만 권리인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권리는 뭐예요?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권능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그 권리는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권능. 그럼 이런 권능이 뭐예요? 권능은 권리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죠. 그걸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면 되죠. 권능은 권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죠. 알겠죠? 그러니까 권능이 뭐면 뭐가 이루어져요? 권리가 되죠. 권리는 뭐로 이루어졌다?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면 우리의 인간의 신체를 보면요, 머리 부분, 몸통 부분, 하체 부분이 있죠. 이 머리 부분, 몸통, 하체를 각각 뭐라고 한다? 권능이라고 하면 이 권능이 다 모이면 뭐가 이루어진다? 권리. 우리의 인간 신체가 되는 것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요 권리와 권능은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소유권은 뭐냐? 소유권은 완전 물권이에요. 완전 물권. 다른 말로 뭐냐? 이것을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요. 전면적이라는 것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완전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소유권은 또 뭐냐?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 어떻게 했죠? 하나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혼일성이다. 혼일성부터 뭐가 나온다? 혼동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소유권은 또 뭐가 어떤 성질이 있죠? 항구성, 영원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소유권은 뭐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유권에서는 또 뭐가 있다? 탄력성이 있죠? 탄력성. 그래서 탄력성이 있다는 것은 소유권은 항상 완전한 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예를 들어서요, 여기 소유권에요, 누군가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그럼 유치권은 뭘 한다? 점유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소유권자는요, 점유를 못하죠. 점유를 못하니까 뭐요? 사용하고 수익도 못하겠죠. 대신요, 뭐죠? 처분 권능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유치권이 없어졌다? 그러면 다시 어때요? 원상태로 다시 완전히 복귀되죠. 이걸 우리는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 탄력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공유 지분에서 탄력성이죠. 세 사람이 공유 지분, 공유를 하고 있어 3분의 1씩. 그런데 한 사람이요, 소유권을, 지분을 포기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지분은 누구한테 간다? 그래서 을하고 병한테 가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죠. 을이 만약에 사망했는데 또 상속인이 없어? 그럼 을의 지분은 병한테 가죠. 그래서 병이 완전한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완전한 일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성질, 이걸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점유로부터 뭐가 나온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유치권.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에서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처분권에서 뭐가 나온다? 질권하고 저당권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이 점유권은 유치권도 물론 경매권이 있죠. 유치권도 경매권인데 이때 유치권의 경매권은 우리 이것을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질권과 저당권이 실질적 경매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당권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 경매의 대금, 매각대금을 순서에 의해서 배당받아가죠. 그것을 우선 변제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순서가 몇 번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자도 똑같이 질권이나 저당권처럼 경매권이 있기는 있지만 이것은 순서에 의해서 배당받아가기 위해서 경매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물건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에서 내가 돈을 받아오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환가죠. 환가를 위한 경매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형식적 경매라고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같은 권능이라도 약간 달라요. 경매권이 있어도.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치권의 경우는 점유 권능이 본질이고 질권과 저당권은 처분 권능, 교환 가치가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질권과 저당권은 세 가지 중에서 처분밖에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부를 가지고 있어요? 일부만 가지고 있어요? 일부. 소유권은 완전인데 여기는 일부죠? 일부니까 우리는 이것을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다.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봐봐요. 이 완전 물권하고 완전 물권 누구죠? 이건 갑이죠? 제한 물권 누구죠? 을이단 말이죠. 을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 제한 물권은 누구의 것이에요? 타인.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제한 물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래서 타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타물권.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항상 제한 물권은 이 갑이 지금 소유자죠. 소유자의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래서 제한 물권은 우리는 뭐라 한다?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 설정적 승계다.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갑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갑의 토지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한다. 갑의 동산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 유치권도 갑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이죠. 설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한이라는 것은 또 어떤 제한이 있느냐. 제한은 한 가지 의미가 되어 있죠. 제한은 뭐를 제한하죠? 소유권을 제한하죠. 소유권을요. 한번 봐요. 전세요. 1층하고 2층이 있는데 갑이요 1층을 을한테 전세를 줬어. 그러면 1층에 들어가서 잠을 잘 사람은 누구다? 전세권자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정해진 기간 동안, 존속 기간 동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소유권의 권능 중에서 점유와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 전세권자가 가져간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전세권은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온다? 물권법 처음에 보면 우선적 효력에 의해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죠. 그러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고 했을 때 그 제한물권은 바로 전세권과 소유권을 생각하면 금방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소유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요 이런 보시면 점유권, 본권, 소유권, 제한물권 나왔죠? 용유권과 담보물권이 나왔고 점유권능, 사용 수익권능, 처분권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맨 오른쪽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뭐다? 그것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이다. 거기다 써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밑에다 또 하나 써 뭐라고 써야 돼요? 설정적 승계, 설정적 승계 이렇게 설정적. 그래서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맨 위에 소유권 맨 위에 보면 혼일성이죠. 혼일성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혼동이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 밑에는요, 이제 여기는 거기다가요, 불법 점유화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박스 밑에 나와 있죠? 제목이 그것을 뭐라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알겠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이 말이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항상 봐봐. 불법 점유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불법 점유자라고 하는 말이 딱 나와. 그러면 이것은 뭐다? 제3자를 얘기해. 제3자가 있다. 그럼 항상 뭐를 기준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 등기부 기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한단 말이죠. 그럼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갑하고 계약인데 을이 지금 미등기예요. 미등기면 그럼 등기부 기준에서 이 건물에 A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 점유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면요 이 사람은 지금 소유자로 취급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소유자로 취급받은 사람은 누구다? 갑이죠. 갑이죠. 그러니까요 A는 미등기니까 소유자로 취급을 못 받으니까 을은요 누구를 대위해서? 갑을 대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죠. 명의신탁이 유효하다. 명의신탁이 유효하다. 그러면요 여기 이 갑을 뭐란다? 신탁자죠. 이 을을 뭐란다? 수탁자죠. 수탁자 앞으로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되겠죠. 그럼 누가 소유자로 받아? 제3자 관계에서 누구를 소유자로 봐? 수탁자. 그럼 여기 A가요 여기에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A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을은 수탁자죠. 이 수탁자는요 여기서 직접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죠. 그 신탁자 갑은요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직접이다. 수탁자를 대위한다. 수탁자를 대위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거기다 3번하고 2번하고 사이에다가 그림 한번 그려봐.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은 소유자죠. 소유자. 여기 을이죠. 을은 뭐다? 지상권자. 이렇게 지상권자. 그럼 여기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 A가요. A가 불법 건축을 했다. 불법 건축 이렇게. 이렇게요. 그림 그랬어요? 그럼 이런 봐봐. 이 불법 건축한 이 A한테 너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나가라고 해야 돼. 알겠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인도를 청구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요. 건물 철거 플러스 토지 인도 청구를 해야 되겠죠? 인도 청구를요. 갑이 해야 돼요? 을이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돼? 을이 해야 돼요? 벌려놨네. 둘 다 해야죠. 갑은 누구로서? 갑은 누구죠? 소유자.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이죠. 을은 누구로서? 지상권이죠. 지상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으로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나한테 인도해라 이렇게요. 문제는 뭐죠? 여기 소유자죠.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청구할 수 있죠. 건물 철거는 청구하죠. 그런데 반환은 누구한테 반환하러 간다? 직접 점유자가 여기서 누구예요? 을이죠. 그러니까 갑이 만약에 철거를 할 때는 갑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라 그래야지 자기한테 인도하라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그러니까요. 갑은 간접 점유자죠. 을은 무슨 점유자? 임차인이 지상권자니까 직접 점유자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소유권에 의해서 뭘 한다? 건물 뭐를 할 수 있어?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철거 청구. 그 다음에 토지는 먼저 누구한테 인도해라? 먼저 을에게 인도하라고 뭐 한다? 청구한다. 먼저 을에게 인도하라고. 을에게 먼저. 만약에 을이 인도받을 수 없을 때 누구한테 반환해라? 자기에게, 나한테 반환해라. 먼저 을에게 인도하라고. 먼저 을에게. 만약에 인도받을 수 없을 때 누구한테? 자기한테 반환하라고. 직접 점유자한테 먼저. 그러면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이거 하나 썼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을이 이렇게 있는데,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어요? 무단으로 건축했는데, 더 웃긴 것은 여기에요. 여기가 A가요, 불법으로 점유해요. 불법으로 지금 건물에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 알겠죠? 그러면 이 불법 점유자 A한테요, A에게 퇴거를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A에게 뭐라고? A에게 퇴거 청구하고 건물 인도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한다? A에게 건물을 퇴거하고 건물에서 나가고 그 건물 나한테 돌려달라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청구를 누가 한다? 여러분요, 갑은 토지 소유자고 이 사람이 무단으로 건축했어도 건물의 소유자 누구다? 그러니까 의리하는 거죠. 의리. 알죠? 갑은 토지 소유자지 건물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누가 한다? 의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나요? 그래서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여기에 지상권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될 수 있죠? 전세권자 누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역권자다. 지역권자. 그러면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권자가 잘 안 나오겠죠. 지상권자 아니면 토지에 대해서는 또요, 토지를 전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전세권은 토지를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토지를 그 용도로 해가지고 전세권을 해가지고 토지의 용도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애매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토지를, 왜냐하면 또 농지는 또 토지가 안 돼요. 전세권,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지는 다 안 되죠. 그럼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대지밖에 안 되는데요. 대지는 뭐죠? 건물 짓는 거잖아요. 전세권에 의해서 건물을 지면 토지 전세권은요, 최단 존속기간 0부터 10년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상권을 설정하면 몇 년이죠?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최소한 30년을 보장받는데 어떤 미친놈이 토지를 전세를 해서 건물을 짓겠어요? 건물을 지으려면 뭘 가서 지어야 돼? 지상권에서 건물을 지어야지 보장을 받죠. 토지 전세권은요, 0이라니까. 0부터 10년이라니까요. 10년 넘지도 못해요. 그런데 경관 건물을 지으려면 남의 땅에다가 최소한 몇 년을 보장받죠? 30년, 15년 이렇게 보장받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상권을 하지 토지를 전세하는 경우는 뭐 등기 보면 알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농지는 또 안 돼요. 농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될 수 있는 것은 뭐죠? 거의 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상권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 보면 뭐다?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다 썼죠. 주의토지 통행권이요. 우리가 이제 지상권에서 뭐가 있냐면, 아니 뭐 소유권에서는 논점이 크게 보면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다? 상린관계고, 또 하나는 뭐다? 또 하나는 취득쇼고, 또 하나는 공동소유. 세 개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일단은 세 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린관계를 보면은, 상린관계요. 상린관계를 보면 먼저 우리가요, 뭐를 먼저 보냐? 주의토지 통행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린관계를 설명하는 게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요,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토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봐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 있죠. 여기 을이 있죠. 이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인접하고 있죠. 인접. 그럼 여기서 이 토지를 뭐라고 그래? 맹지라고 하죠. 공법에서는 맹지라고 그래.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래? 둘러싸여 있다. 위요지라고 그래. 위요지. 둘러싸여 있는 땅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맹지 이렇게 해도 맹지. 그 다음에 민법은 위요지 이렇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맹지가 더 있어 보여? 위요지가 있어 보여? 위요지가 있어 보여. 뭔가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민법은요, 이렇게 좀 약간의 격이 있어, 격이. 알겠죠? 공부사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그런데요, 여기 보면 서로가 인접했죠? 인접했으니까 뭐죠? 서로가 서로 상자, 서로가 인접했다 이 말이죠. 인접한 관계가 상린관계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럼 여기 보면요, 을은요, 갑한테요, 이렇게 이 길이 맹지니까 어떻게 이 땅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헌법 제23조 보면 뭐라고 되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가 여러분 중기사, 부동산 개론에서 배우겠지만 토지는 부동산은 부증성. 늘릴 수가 없다면 자기 멋대로요.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바로 부동산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이 부동산이 단지 맹지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 이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가가 우리가 문제가 돼야 되죠. 그게 바로 나오는 게 바로 토지 공개등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뭐 이익환 초과 이익 환수, 이익이 간 초과 이득 환수제인가 뭐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토지를 개발할 때 나오는 이익이고 그런 것은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주어진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해서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요,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될 본질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맹지라고 해서 이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적은 땅덩어리에, 또 적은 데다가 또 허리가 또 짤룩 잘려가지고 저 위에는 또, 누구죠? 엉뚱한 놈이 또 먹고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봐봐요. 여러분, 외국 다른 데가, 여러분, 유럽 같은 데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우후죽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 있는 거 있나요? 거의 없어요. 외국에서 여러분 가서 유럽 같은 데 가보면 5층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5층 미만에는 건물로 취급을 안 해. 그렇잖아요? 요즘은요, 아파트요, 적어도 30층 이상 돼야지, 괜찮은 아파트 그러지. 30층 미만은 다 옛날 아파트로 다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일단 위로 솟아 올라야 돼. 왜요? 땅이 없으니까요. 위라도 솟아 올라야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은 땅에서 위로 솟아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땅들 다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땅을 활용하려면 길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길을 좀 내달라 이거예요.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요,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뭐다? 권리다. 이걸 딱 주의 토지 통행권이다. 이 세 가지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을을 뭐라 한다? 이 을을 통행지, 이 사람은 갑을 뭐라 한다? 통행지 소유자라고 그래. 이 사람을 통행지 소유자라고 하고, 이 사람은요, 주의 토지 통행권자라고 얘기해요. 먼저 이게요, 통행지 소유자, 통행권자, 먼저 용어 정리가 먼저 정리가 돼야 돼. 됐죠? 그럼 이런 봐봐. 남의 토지를 걸어다니죠.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돈 내야죠. 그래서 여기서 보상해야 돼. 그래서 보상 의무가 있고요. 이 보상을 하지 않으면 우선 채무 불이행이 돼. 그런데 도로를 폐쇄하면 안 돼. 채무 불이행이 된다는 하는 것은 뭐다? 갑은 을한테요 돈 달라고 하고 돈 안 주면 법원에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을의 토지를 압류해서 경매해서 돈을 받아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만약에 을이 보상했어. 을이 보상.
을이 보상이 있으면 을로부터 허락받은 자, 을로부터 허락받은 자가 누구죠? 을로부터 허락받은 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해. 이런 사람들은 보상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돼. 을이 이미 보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또 보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요, 이중으로 청구하는 꼴이 되잖아요. 다 세 번째는요, 갑한테 손해가 많게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갑한테 손해가 적게 해야죠. 적게. 네 번째요, 을이에요. 을의 편의를 위해서, 을의 편의를 위해서 토지를 통행권을 이동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다섯 번째요, 토지 이용 상황에 변화가 생겨요. 토지 이용 상황에 변화가 생겨.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이동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요, 도로가 새롭게 개설이 됐어요. 도로가 새롭게 개설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통행권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 원래 이렇게 길이 있었어요. 길이요, 공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로를 막는 건물이 졌어요. 공로를 막는 건물이 졌어요. 그러고 나서 길 없으니까 길 내달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상린이라는 것은 부동산이에요. 토지만 부동산 아니고 여기에 뭐가 있을 수 있죠? 건물이 있어요. 민접한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있죠? 이 건물의 전세권자 A, 전세권자도 갑한테 길을 내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구 할 수 있다? 땅이나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길을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통행하지, 통행이란 말이 뭐죠? 걸어다니는 거죠. 걸어다니는 건데요,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니까 갑은 뭐를 청구한다? 갑은 토지를 인도하라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통행은 언제 통행하죠? 지금 현재 통행하죠, 현재. 그래서 뭐다? 현재 어떤 상황? 이용 상황.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끔 통행하죠. 따라서 장차의 이용 상황에 대해서 미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장차 안 돼요. 현재 되죠. 현재.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미 통로가 있어요. 이미. 그런데 지금 현재 너무 좁아. 그러면 인정된다, 이 말이죠. 이미 있어도 너무 좁아. 그러면 인정이 돼. 미리 장약 것을 미리 그건 안 돼. 알겠죠? 여기요,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건축법에서 도로 보면 몇 메타죠? 4m죠? 4m를 반드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맞게끔 인정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 권리죠? 방해물이 있어요. 방해물. 이 방해물이 적법 건축이에요. 적법하게 건축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방해물이에요. 그럼 이건 무조건 철거해야 돼. 철거. 적법하게 건축돼서 철거를 해야 돼. 방해가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가 진흙탕이다. 진흙탕이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도로를 새롭게 개설할 수 있고요. 다시 다른 데로 길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를 포장할 수도 있고요. 모래를 깔 수도 있어요. 모래를. 중요한 것은 도로를 개설할 때 드는 개설 비용 있죠? 개설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그것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을이 부담은, 개설 비용은. 우리 여러분, 헌법 있죠? 맨 위에 법의 위계를 써요. 맨 위에 뭐가 있죠? 헌법이 있죠? 헌법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법률이 있죠? 그 다음 명령이 있죠? 이렇게 법의 위계 질서잖아요. 여기 헌법상이 뭐냐면 주거의 자유요. 주거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예요. 여기 법률이죠. 법률은 뭐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민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거의 자유하고 주위 토지 통행권하고 어디가 더 높아요? 주거의 자유죠. 그러니까 통행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돼요. 주거의 자유가 통행권보다 더 한 수 위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 갑이 이렇게 토지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갑하고라고 공유하는 토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봐봐요. 여기는 지금 갑이고 여기는 갑하고라고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갑이고 갑을이 공유하죠? 그러면 여기 이 토지를 일부 양도를 해요. 일부 양도를 한다. 일부. 그러면 여기 공유물을 뭐 한다? 분할한다. 분할한다. 분할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분할하다 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갑이고 여기 이렇게 을이고 명지가 생긴 거예요. 그럼 명지가 있으면 무조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뭘 할 수 있다? 길을 내달라고 할 수 있다. 길을 내달라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갑하고 을을 뭘 한다? 당사자라고 하죠. 일부 양도 당사자, 분할 당사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부 양도 당사자, 분할 당사자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토지가요 A한테 처분되죠. 이걸 승계인이라고 그래. 승계인. 승계인하고 토지 소유자는 다시 뭐가 된다? 유상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유상.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린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한번 봐요. 상린관계는 여기서 지금 토지가 이렇게 했죠? 여기 있으면 여기 토지가 갑이고 여기서 을이죠? 이 두 가지가 좀 상린이죠? 이 상린관계가 뭐냐? 상린관계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인접이야. 인접. 인접하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소유자요. 소유자. 상호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서 이것을 뭐란다? 상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린권. 상린권. 됐죠? 그럼 여기서 뭐다? 이 상린권은 뭐다? 소유권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서로가 인접해 있는 땅이죠. 상린이죠. 그러면 여기서 인접이어야 되죠. 인접이니까 뭐가 안 돼요? 격지. 땅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부동산이죠. 부동산 뭐가 있어? 토지하고 뭐가 있어? 건물. 그래서 여기 있는 건물, 이 건물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소유자죠. 소유자인데 지상권자, 이 을토지의 지상권자, 을토지의 전세권자, 을토지의 임차인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그래서 그러면 사법시험에 뭐가 나오냐? 전세권자가 상린관계를 주장을 할 때 소유자를 대위해서 주장해야 되느냐, 직접 주장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한다? 직접 주장할 수 있다. 직접. 왜요? 이 사람들한테 상린관계가 인정이 되니까. 소유권은요? 소유권은 뭐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했어, 안 걸린다 했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소유권의 내용이죠. 내용이라는 것은 독립한 물권이다 아니다? 독립한 물권이 아니죠. 독립한 물권이 아니다 말은 뭐다? 독립한 물권이 아니야. 여러분 그 말은 뭐다?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죠. 등기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뭐라 한다? 법률에 뭐라 한다? 규정.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말한다. 여기까지 여러분요 상린관계다 이렇게 상린관계에서 인정되는 거. 여러분 이건 어디에 나와 있냐? 지금 이거는 그리면 안 돼. 이것은 지역권 부분에 가면 나와 있어. 지역권. 강의 노트 지역권에 지금부터 얘기해. 지역권 여기 보면 아마요 강의 노트 오른쪽 위에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럼 지역권을 보면 지역권은 뭐죠? 인접해도 되고 뭐가 돼도 되고 격지. 땅이 떨어져도 돼. 격지. 보통은 인접에 있다고 해서 상린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왜요? 야 법에 나와 있으니까 길 내줘. 내줘요? 아무도 안 내줘요. 그럼 둘이 소송하죠. 소송하면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아무리 붙어 있어도 상린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다 뭐를 주장한다? 지역권을 주장하죠. 지역권. 야 좀 해줘. 길 좀 내줘. 돈 얼마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인데 여기는 뭐만 된다? 지니까 땅 지니까 토지만 되죠. 여기는요 요역지죠. 요역지 누구?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주장할 수 있죠. 요역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지만 지역권은 몇 년을 소멸시효 걸린다? 20년. 여기는 독립한 물권이 아니지만 지역권은 뭐다? 독립한 뭐가 된다? 물권이고. 여기는 등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하니까 물권자 합의 법률 행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를 뭐라 한다? 지역권이라고 하고 이것을 뭐라 한다? 상린관계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상린관계하고 지역권하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가끔 시험에 났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뭐 이것뿐만 아니어도 다른 것이 나오는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게 잘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우리가 상린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빼고 우리가 이제 상린관계가 가는 것이 이제 또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더 봐야 돼요. 알겠죠? 물론 이거 말고도 법조문을 가지고 잠깐 한번 볼 거예요. 알겠죠? 좀 더 많이 있지만 뭐냐면 우리가 소유권은 어디죠? 소유권은 어디에 미쳐요? 토지의 상하. 토지 상하에 미쳐. 토지 상하에 미쳐요. 상하. 그러니까 여기 어때요? 여기에 나무 있죠, 나무. 여기가 갑이고요, 여기 을이죠. 나무 가지가 이렇게 넘어오고요. 뿌리가 넘어온다고, 뿌리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은요, 갑한테 뭐라 한다? 나무 가지를 수목가지죠? 이 수목가지가 길을 넘으면 먼저 제거 청구해. 제거를 뭐하고? 청구하고. 제거 청구하고 말을 듣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을이 임의로 제거를 해. 임의로. 제거를 청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를 해. 뿌리가 넘어오죠, 뿌리가. 뿌리가 넘어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뿌리가 넘으면 그것은 그냥 임의로 제거를 해. 임의로 제거한다. 임의로 이렇게. 임의로 제거를 해. 알겠죠? 이렇게. 자, 됐나요?
자, 두 번째 이제 봐. 두 번째는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길 있죠? 이렇게. 여기다가요. 뭐라냐? 경계표 담. 경계표나 담을요.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갑하고 우리가 오늘 상린자는요. 좀 더 우리 보겠지만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자고 을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청구한다는 것은 청구권이죠. 갑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뭐할 의무가 있다? 응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알겠죠? 갑이 청구라면 을은 응할 의무가 있다. 아, 어떻게 왜 응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상린 관계에 있을 때는 담을 쌓자고 같이 쌓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여기 담을 쌓을 때 설치 비용이 있죠. 설치 비용하고요. 또는 무슨 비용이 있어? 측량 비용이 있잖아요. 그럼 설치 비용을 어떻게 한다? 절반에 절반. 절반은 뭐다? 절반한다. 다른 말로 뭐다?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 말이죠. 이런 뭐다? 공유로 뭐를 해? 추정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유로 추정하면은 공유물 분할이 된다 안 된다? 분할이 안 돼. 이게 중요해. 그래서 공유로 추정을 하는데 분할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인데 분할이 안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 뭐가 있다? 공유인데 분할이 안 되는 것 또 하나가 있어. 뭐가 있어? 아파트 무슨 부분? 아파트 공용 부분. 그래서 아파트 공용 부분은 분할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뭐로 추정한다? 공유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측량비용은요?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의 비례. 토지 면적에 뭐란다? 비례. 그래서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토지 면적에 비례를 해.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좀 더 높이 쌓는다, 좀 더 높이 이렇게 쌓는다 이 말이죠. 견고하게 쌓죠, 견고하게. 그럼 이것은 누구 거 된다? 갑 소유가 돼. 갑 소유. 그래서 갑의 소유가 돼. 여기서요, 같이 쌓은 것은 공동이고. 그럼 어떻게 한다? 측량하고 토지하고 이것을 연상적으로 해야 돼. 왜냐? 설치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잘 나온다고 시험에. 알겠죠? 설치 면적이 아니고 무슨 면적이? 측량 면적이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이 말이죠. 그럼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기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으면 이게 갑의 토지고 이게 을의 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갑이 건물을 신축하고 싶어. 신축. 여기다가 지하실을 파고 싶어. 지하실. 여기 물이 가는 물이요. 지하시설 하고 싶어. 지하시설. 여기다 뭘 한다? 여기다가요. 담 있죠. 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창문을 달고 싶어. 창문을.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봐봐요. 여기 있죠. 여기. 가장 돌출이요. 가장 돌출된 부분부터 얼마를 떼야 돼요?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돼.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돼. 가장 돌출된 부분부터. 그런데요, 만약에요, 반 미터 이상을 떼지 않으면 건물에 철거를 청구해. 중요한 것은 철거할 때 1년이 경과되거나 완공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 또는요. 그러면 뭐죠? 철거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철거는 안 되고 뭐가 된다? 손해배상만 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온다? 건물이요 0.5m를 떼지 않고 건물이 건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했더라도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죠. 1년이 경과하죠. 철거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1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철거 청구 못해.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그 말을 조심해야 돼. 지하실은요, 여기에 깊이가 H예요. 그럼 얼마를 떼야 돼요? 얼마를? 2분의 1 이상을 떼야 돼. 1m를 파면 얼마를 떼야 돼? 0.5m 이상. 여러분 물에 관한 여러분 정화조 있죠. 정화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서울이라고 해서 뭐 다 하수실이 다 된 거 아니잖아요. 하수실이 안 되는 지역도 있겠죠. 그런 지역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화조로 묻어야 되겠죠. 매립해야 되겠죠. 이 정화조 같은 탱크 같은 거 매립할 때 어떻게 한다? 경계로부터 얼마 이상? 2m 이상을 떼야 돼. 지하시설.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은 판례가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다. 우리는 원래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인데 판례가 여기서는 임의 규정이다. 여기 창문이 있죠? 경계로부터 2m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하죠? 이 창문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봐봐요. 나하고 이분하고요. 둘이 거리가 지금 2m가 넘어요. 넘어도 지금 안에 있는 눈동자 다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m 경계로부터 2m가 안 되는데 건물 지어가지고 창문에 걸터 앉아서 째려보고 있어봐. 째려보면서 뭐란다? 밥 먹고 있는데요. 거기 팔이 날아가요. 이렇게 알려주고. 알겠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면 그쪽이요. 저 상대방 집에요. 딸내미요. 자, 마음대로요.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남의 집 쳐다보지 말라 이 말이죠. 관종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 막아라 이 말이죠. 막아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차면시설이다. 얼마 이내일 때? 2m 이내일 때. 알겠죠? 일단 이 세 가지가 상린관계에서 중요하고 나머지 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법조문을 가지고 한번 봐. 법조문 한번 봐봐요. 자, 법조문의 17페이지 보면 211조 나와 있나요? 211조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자, 그럼 봐봐. 소유권의 내용 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네. 사용수익 줄고 사용수익, 그 다음에 처분 줄고 처분을 뭐란다? 교환가치라고 그래. 교환가치. 사용수익을 뭐라 한다? 사용가치라고 얘기해. 사용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은 먼저 그것을 내가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용수익을 사용가치라고 하고 처분을 교환가치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까요? 시험 보기 여러분 강의 듣기 전에 한번 잠깐 OX 한번 봤었죠. 그때 보면 뭐가 나와요? 소유권은 사용수익 권능이 없는 처분 권능만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212조는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줄고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 대해서 토지의 상하 줄고요. 토지의 상하. 그러니까 봐봐. 위하고 땅속으로 다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토지는. 그 다음에 소유물 반환 청구죠.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점유 동그라미 점유 불법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해요. 그러나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물건을 점유할 권리 적법 점유죠. 적법한 점유일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다. 점유자는 반환을 거부한단 말은 소유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214조는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하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동그라미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예방 동그라미하고 이나 동그라미 그걸 또는이라고 또는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 줄고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이 뭐다? 담보 동그라미. 여기서요. 예방과 손해배상 담보 그러면 큰일 나.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예방이나 또는 예방 또는 그래야지. 예방과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15조는 볼 필요가 없어. 이것은 죽은 조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인지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인지사용청구권이 되어 있죠? 1항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1항 꼭 읽어야 돼. 토지 소유자, 잘 봐.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줄것이고 토지 동그라미 경계나 근방에서 담이나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줄고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해. 여기만 청구란 말은 항상 청구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웃 토지 소유자는 그것을 응해야지. 그러면 응하지 않으면 써.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또는요 써. 거기다가 판결로 가름이란 말은 뭐냐? 이 사람이 청구했는데 그 사람이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판결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청구권은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권리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러나 이웃 사람의 줄과 승낙이 없으면 주거 동그라미 주거는 승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봐봐. 승낙이란 뭐죠? 사전 동의를 승낙이라고 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승낙은 사전 동의니까요. 사전에 동의가 없으면 남의 집에 못 들어가. 여기는요 주거에 들어간다고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간 것은 청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거에다 뭐라 쓰냐? 판결로 가름 X. 판결로 가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청구권이 아니니까. 권리가 없으니까. 청구권이란 말은 뭐다? 권리라는 의미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17조라고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어? 매연 등의 인지에 대한 방해 금지죠? 그럼 그것을 써. 그 다음에 이퀄 생활 방해 금지예요. 생활 방해 금지. 그것을 생활 방해 금지 이렇게 얘기해. 뭐 독일 말로는 임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쓸데없는 소리고. 1번 봐봐. 1항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 줄고 기타 이에 유사한 것 그것을 써. 불가양물 이렇게. 불가양물 이렇게. 불가양물 이렇게. 불가양물 했어요? 자, 그럼 봐. 뭐죠? 양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해. 양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것. 결국 이런 모르겠죠? 공중에 뭐가 한다? 공중에 뭐가 되는 것? 확산되는 것. 이걸 얘기하죠.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 매연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불과 양, 무량은 나눌 수가 없다. 양으로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밖에다가 누가요 썩은 물을 버려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을 뭐란다 생활방해 금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것은 일본말로 뭐 일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한문으로 공해라고 그래요. 공해. 여러분 요즘 공해란 말 잘 쓰진 않지만 공해 알죠? 공해. 공해가 심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생활방해 금지. 우리는 옛날에도 다 공해라고 했는데 일본 놈들이 쓴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생활방해 금지라고 그래. 그 말이 더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냥 공해 그러면 되지. 다 알고 있는 것들. 생활방해 금지 이렇게. 그런데요 유사한 것을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말은 이웃 거주자는 이웃 토지 통상의 용도에 적합할 때는 줄곧 인용할 의무가 있다. 그것을 뭐다 수인 의무라고 그래. 수인 의무. 수 받을 수 있자.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거 수인 의무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뭐 수인 의무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참 애매하죠. 알겠죠? 봐봐요. 이런 거요. 옆에요. 여기서 100m, 한 500m 정도 떨어지는데 양계장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요. 도로를 놓고서 발파 작업을 해요. 발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진동이라든가 소음 때문에요. 닭들이 스트레스 먹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알 낳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뻥뻥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알을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요. 산란율이 현저히 떨어진 거예요. 생활방해 금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거기에서요. 발파 작업을 해가지고 그 돌이요. 양계장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양계장이요. 지붕을 뚫고 여기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은요. 하나, 두 개 셀 수 있어 없어? 돌 못 세? 돌은 양으로 셀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양물이 아니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양물이 아니고 진동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있죠? 그런 것이 바로 불가양물이죠. 아시겠죠? 어떤 소리 듣고 어떤 소리 안 듣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진동이 왔는데 나는 왼발만 진동이 느껴지고 오른발만 안 느껴지고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것을 불가양물이다. 생활방해 금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양계장 사건에서는 보상을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시겠죠? 뭐 꼭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산대학교 사건에서는요. 앞에가 건물이 25층인가 뭐 몇 층인가 그러니까 건물이 짓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부산대학교 바로 앞에가 과학관이 있나 봐요. 그럼 그 과학관에서 뭐 이렇게 쏘잖아요. 쏘면은 명왕성 그래가지고 한번 딱 쏘면은 명왕성 그래가지고 뭐 785 강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쏘면 그 빛이 갔다 다시 오는데 한 2박 3일 걸리잖아요. 그런데 앞에다가요. 24층인가 아파트를 딱 지어버리면요. 딱 쏘는데 275m 이렇게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를 16층인가 이상 못 짓게 만들었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도 방해 금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 짓는 사람 망했겠죠. 그렇잖아요. 24층 분양다 해가지고 아파트 짓고 있는데 16층 지라고 있으니까 망했겠죠. 알겠죠? 이런 것들을 생활방해 금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218조요. 수도하고 시설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러면 수도하고 시설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요, 218조 1항이 다른 국가고시 시험에는 나온 적이 있는데요. 알겠죠? 218조 1항하고 2항은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어. 왜냐하면 지문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법무사라든가 법원 행정고시라든가 이런 데는 나오기가 쉬운데요. 우리 시험에 나오기 좀 힘들어. 자, 219조요.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 그래서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가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행하지 않으면 줄곧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그것을 위요지라고 그래. 위요지 또는요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줄곧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준위요지라고 그래. 준위요지 이렇게요. 그때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통로를 개설 줄고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 이렇게. 그러나 이로 인하여 손해가 줄고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 이렇게. 그 다음에 2항은요. 맨 끝에 손해를 보상. 그것을 유상통행권이라고 그래요. 자, 220조는요. 자, 분할 동그라미 분할. 또는 2항은요. 2항은 맨 끝에요. 첫 번째 맨 끝에 토지의 일부가 양도. 그런 경우 뭐라고 나왔죠? 그럼 봐봐요. 다시 제 1항 봐봐요. 1항의 세 번째 줄 끝에요. 보상 의무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나요, 지금요? 그건 무상통행권이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봐봐요. 1항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 거기까지 줄고 꼭 앞에요. 분할 동그라미하고
2항의 맨 끝에 일부 양도 줄 것이고 일부 양도로 인해서 통하지 못하는 통로가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요한 것은 누구만 보상하지 않는다? 당사자 간 이렇게. 자, 221조 우리 시험에요. 1항이 한번 나왔죠. 1항이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줄고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으면 안 돼요. 알죠? 자연히. 그러면요 저쪽이 막히잖아요. 자연스럽게 흘린 거 일부러 한 거 인공적이 아닌 것. 그것은요 어때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알겠죠? 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다음에 소통공사권이죠. 소통공사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 여기 224조 봐봐. 224조가 뭐라 나왔죠? 전2조죠. 여러분 전2조가 뭐예요? 전2조가 뭐예요? 앞에 있는 거 222조, 223조가 전2조잖아요. 전2조는 뭐 한다? 관습이 있으면 뭐 해야 한다? 관습에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거기 보면 222조부터 쭉 해가지고 밑으로 쭉 구워가지고 뭐라 쓰면 된다? 거기다 뭐라 써요? 저 하수를 용서하면 공경받는다. 기억나요? 그게 지금 거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줄만 거 소통공사 222조 줄고 소통공사 223조 법조문 제목만 암기하는 거예요. 저수, 배수, 인수를 할 때 저. 알겠죠? 거기만 지금 두 개 지금 줄 긋죠? 두 개, 이렇게 두 개 다 줄 긋고, 여기다 절 긋고, 저,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225조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요. 토지 소유자는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 줄고, 적당한 시설 물바지. 여기 봐봐. 여기 스레트 집 같은 거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물바지 가서 이렇게 물을 내리게 하잖아요. 적당한 시설을 해야 돼. 요수가 뭐죠? 요수? 순천 옆에가 요수죠? 그래서 요수가 뭐요? 나무물이죠. 나무물. 나무물은 좀 나눠 쓰자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유수용 공작물 필요 없고요. 요수 급여 청구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수료 변경할 때 줄고, 수료 변경할 때 줄고시고, 수 동그라미, 언 같은 것은 뭐죠? 두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쓰면 돼. 그럼 하면 돼. 231조 줄고요. 공유하청 용수할 때 공 동그라미. 232조요. 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할 때 하. 233 용수권에 승계할 때 줄 긋고 용.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놔두고요. 어디 보면 237이요. 237조에 경계표나 담에 설치할 때 경, 이렇게 경. 239에요. 경계표 등의 공유충할 때 경. 지금 했어요? 다 했죠? 지금 법조문 제목 끊었죠? 그 법조문의 제목이 바로 뭐다? 이거요.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 관습이 있다. 이렇게. 기억나죠? 저하수를 용서하면 공경받는다. 그게 바로 지금 방금 내가 지금 여러분 줄그라겠죠? 줄 긋고 동그라미 하나씩 하겠죠? 그 동그라미 하나하나를 갖다 쏘면 이게 저하수를 용서하면 공경받는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거 빼고 이제 뭘 보냐? 237조로 봐. 237조. 인접. 토지를 소유한 자는 줄고 공동비용. 공동비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죠. 갑은요? 그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다른 말로 뭐가 있다?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접지 소유자는요, 응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공동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알았죠? 그래서 상대방은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요. 우리 시험에 났어. 응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항은요, 전항의 비용이 뭐죠? 설치 비용은 이 말. 전항이 설치예요. 설치 비용은 쌍방 동그라미 절반. 쌍방이 절반에 비용을 절반에 공동비용이니까 그것을 공유 추정이죠. 측량비용 봤어요. 측량비용은요 토지 면적에 비례. 토지 면적, 측량은 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그냥 줄고 있지만 아까 239조는 뭐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와 담 등은 상ring자의 뭐로 추정한다? 공유로 추정한다. 그런데 공유로 추정 줄고, 공유로 추정 거기로 줄고 써 분할 청구 X. 공유로 추정하는데 뭐가 안 된다? 분할 청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240조는요 수지목권이죠. 수지목권에서 수지가 뭐죠? 수지 인접지에 제1항 줄고 240조 수목가지를 수지라고 그래. 수하고 지하고 두 번째 줄 제거를 청구해. 이 항은요
응하지 아니할 때 청구권자가 제거를 해. 그래서 1항 2항은 뭐에 관한 것이다? 수목가지에 해당하죠. 수목가지 1항 2항 물고야 되겠죠. 3항은 뭐다? 인접재 수목뿌리 뭐다? 나무 목자에다 뿌리 근자 목근이라고 그래. 목근이 맨 끝에 임의로 제거해. 제거 청구라고 하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토지의 심굴은 뭐죠? 깊게 무조건 파면 안 돼. 근데 깊게 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적당한 뭘 해야 돼? 두 번째 줄 충분한 방어공사.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굴할 수 있다. 깊게 팔 수 있다 이 말이죠. 방어공사 이름 봐봐. 그러니까 방어공사 여러분요, 건축 지을 때 봐봐. 건물 지을 때 오면 뭐 포크레인 야가지고 뭘 위에요 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박잖아요. 건물 지을 때.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나무 판 이렇게 대가지고 땅 이렇게 파 안 파? 지하 팔 때 파죠. 그렇게 안고 파면은 옆이 건물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볼 때 두두두두두두두두 그걸 뭐란다? 두두두두 충분한 방어공사라고 그래. 무슨 말이겠죠? 방어공사라고 깊게 팔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죠. 건물의 축조 동그라미 얼마나 된다? 경계로부터 반메터 이상. 이때 경계 동그라미 가장 돌출된 부분부터 이 말이죠. 반메터 이상. 그 다음에 2항은요, 인접시설과 전화 규정 위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철거를 청구해. 그러나 건축의 착수하는 줄과 1년이 경과하거나가 뭐냐? 또는 건물이 완성 손해배상 만청구 손해배상 만 동그라미하고 제거 철거 청구 X 이 말이죠. 철거 청구 X 철거 청구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차면시설은요 얼마 이내? 2m 이내 딱 거기 말하면 돼. 지하시설이죠. 우물할 때 줄곳이고 물, 용수할 때 수, 하수할 때 수, 오물할 때 물. 여기 물에 관한 물에 관한 뭐죠? 맨 끝에 지하시설 박스에 지하시설 얼마를 떼야 돼? 2m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저수지 줄곳이고 지하실공사 경계로부터 깊이의 반 이상. 경계로부터 깊이의 뭐 이상? 반 이상 이렇게. 여러분 이거 딱 보듯이 이 지금 상린관계는 법조문이요 엄청나요. 알죠? 상린관계 가는 것은요 216조부터 해야죠. 쭉 여기까지요. 상린관계 다 있죠. 그러니까 법조문이 엄청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법조문이 몇 개씩 안 돼요. 그래서 상린관계는 조문이 워낙 많이 차지해서 문제를 안 낼 수도 없고 낼 수도 없고. 왜? 별 내용이 있어 없어 지금. 별 내용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문제가 되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소유권은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봐봐. 그럼 제2절 봐봐. 19페이지 제2절 보면 뭐라 하면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다 써 원시 취득이라고. 취득에다 써 원시 취득 이렇게. 소유권의 취득이란 말이 원시 취득이란 말이에요. 아니 법조문에 제2절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돼 있죠. 그게 원시 취득이야. 여기 있는 게 다 원시 취득이야. 첫 번째 뭐냐? 취득시효죠? 245가 취득시효. 249조 봐봐. 249조가 선의 취득이죠? 그 다음에 뭐죠? 252조를 봐봐. 아니, 252조 무주물이죠? 그 다음에 253조 유실물이죠? 254조 매장물이죠? 그 다음에 256조요? 부합이죠, 부합. 258조 혼합. 259조 가공. 여기까지가 뭐죠? 제2절이죠? 여기까지를 뭐란다? 원시취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원시취득이 뭐냐 여기 빼고 하나 더 하면 돼. 뭐 건물의 신축 이렇게. 그러면 원시취득인데 이걸 가지고 몰라가지고 원시취득을 동그라미에서 암기하면 되겠냐고. 그럼 우리가 소유권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원시취득이에요. 그래서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여기가 뭐다? 원시취득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문을 쭉 보면 이게 조문만 보면 이게 원시취득이구나. 알겠죠?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을 하나 더 얹으면 된다. 나머지는 뭐에 해당한다?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요 다음 주에는 어디를 하냐면요 다음 주에는 아마요 많이는 못하고요 아마 여기요 취득시효 그 다음에 공동소유 그 다음에 법정이상권 아마 지역권까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권까지 아마 전세권은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무슨 알겠죠? 법조문도 다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오후의 특강은요 일단 뭐를 먼저 할 것이냐. 특강은요 먼저 가등기담보를 먼저 하나 끝내고 가등기담보요
그러면 뭐죠? 특별법에 관한 모든 것은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가득이 한번 하나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요 나머지요 민총을 보든지 물권법을 보든지 나머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